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우선고의 다양한 프로그램인 학생부 종합전형 컨텐츠를 살펴볼 건데요. 입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학종으로 진학할 때 더 이상 자율동아리나 개인 봉사가 반영되지 않고 대회들도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학교의 이 모든 활동들이 축소가 되고 의미가 없어 보이시겠지만 우성은 변화하는 입시 전형에 맞게 모든 프로그램들을 바꿔서 발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학력신장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학교는 자기주도학습 특성학교입니다. 사실 코로나19로 정말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은 시기에도 저희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가며 자습할 공간을 아이들에게 제공해 주었는데요. 왼쪽은 합리관 정독실, 오른쪽은 키움반이라는 심화반 정독실입니다. 학년별로 지정 좌석제를 운영하여서 자기 자리에서 공부를 하고요. 인강실도 모든 독서실에 같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용 가능합니다. 현재 기숙사 100석을 포함하여 총 520석을 갖추고 있고요. 매일 10시까지 운영이 되고 키움반, 채움반인 심화반 학생들은 밤 11시까지 그리고 주말에도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좋은 학습 환경이긴 한데요. 앞서 교감 선생님께서 언급하셨듯이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학교 공간의 유연성을 위해서 공간혁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독서실을 열린 스터디 센터로 만드는 건데요. 합리관 상층은 북카페나 소규모 토론 및 수업을 할 수 있는 공간, 멘토링 활동에 사용될 그런 다양한 휴식 공간으로 만들고요. 합리관 4층은 스터디 카페, 소규모 수업, 인강 스튜디오로 사용될 열공 스터디 공간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디자인에 대해서 학생 설문조사를 거쳐서 설계가 진행 중이고요. 2022년 1월이면 완료가 되니까 바로 여러분부터 바로 이용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네요. 꼭 우성고에 와서 이곳에서 공부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수능 감동 전략팀의 얼리버드 프로젝트입니다. 국영수사가 주요 5과목으로 진행이 되고 취지는 수능 잘 보게 하고 싶어서 추가로 만든 학습 프로젝트입니다. 말 그대로 남들 등교 시간보다 조금 일찍 등교해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건데요. 이는 특히 중위권 학생들의 성적 향상을 위해서 각 담당 선생님들이 개별 3당도 진행을 하시고요. 학생들의 참여도도 매우 높아서 각 과목마다 1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를 하는데 국어는 화요일 금요일, 수학은 월요일 목요일, 영어는 수요일 아침 8시 10분부터 40분까지 30분간 진행을 합니다. 아이들의 개인 프로파일을 관리하면서 1년 동안의 모의고사 성적을 관리하고 등급별로 학습법을 관리를 해주고요. 또 취약한 유형 같은 경우는 같이 분석하고 집중적으로 학생 맞춤형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보완을 해가고요. 마지막으로 자체평가도 실시하여서 아이들의 성적 추이를 지켜봅니다. 실제로 이 얼리버드에 참여한 아이들은 올해 6월 전국연합평가에서 국영수 모두 굉장히 높은 성적 향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성적 향상이 되었다는 건 무리가 따르겠지만 학습 방식의 변화와 어떤 학습 동기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슬국공이라고 불리우는 국어과 활동인데요. 아이들이 독서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담당 교사에게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잉글리시 부스터라는 영어 프로그램인데요. 아이들이 단어도 외우고 지문 인쇄물을 활용해서 단어를 암기하고 지문을 독해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고요. 또 모르는 부분은 선생님과 얘기하면서 취약한 부분, 유형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수학 매스홀릭인데 이번에는 이거는 매스홀릭은 그 마타 수학이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AI로 수학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추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사회는 사생결단, 과학은 에이스라는 프로그램으로 수능 감동 전략팀의 얼리버드 프로젝트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이들의 교과 세부 특기사항에도 쓸 수 있는 다양한 학교 활동들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에 많은 변화가 있어서 여러분은 대회나 개인 봉사나 자율동아리 등등 더 이상 기록이 되지 않죠. 이렇게 우선은 변화하는 입시에 맞춰서 프로그램들을 모두 변화시켜서 아이들의 교과 세특에도 기록할 수 있게 해두었는데요. 잠시 몇몇 활동들을 살펴보실 건데 국영수 사과의 대표적인 대회들이고요. 제가 너무나 많은 프로그램들을 다 소개할 수가 없어서 대표적인 몇 가지만 선택했고 이 다음 장부터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의 대표적인 활동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침 독서 활동은 아침 10분 동안 인문, 철학, 과학, 사회, 수학, 예술 등의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면서 올바른 독서 습관을 함양하는 그런 활동이고요. 주제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사회적 쟁점이나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좀 함께 모색하고 또 의사소통하는 어떤 능력이나 비판적 사고 능력을 또 키울 수 있는 그런 대회이고요. 자소서 쓰기 대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의 생활 전반을 성찰하고 또 평가하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고 또 진로를 두고 아이들의 어떤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리고 자소서를 미리 작성해서 다가올 입시 준비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대회이고요. 독서 포트폴리오 대회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독서 사항을 좀 계획하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휘나 이해나 사고 능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 등의 여러 가지 합성 능력뿐만 아니라 본인의 생각이나 느낌을 좀 체계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함양하는 대회입니다. 국어과 활동 사진입니다. 이번에는 영어인데요. 영어도 잉글리시 부스트업 비롯하여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영어 어휘 경시대, 어법 경시대의 기본적인 경시대회가 있고요. 영어 소설 감상문 쓰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영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학교에서 배운 내용뿐만 아니라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영어 문화권에 대한 다양하고 폭넓은 지혜와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영어로 표현하는 그런 프로젝트이고요. 영어 자기소개대회는 대학 입시 면접을 대비해서 작성했던 자기소개서를 영어로 번역해서 또 말로 표현함으로써 영어 구사력과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카 콘서트는 우리가 늘 공부했던 문자적인 영어 공부에서 벗어나서 학생들의 예술적 끼와 재능을 마음껏 영어로 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네, 영재신문 만들기 대회, 이제는 이건 프로젝트로 바뀌어서 얼마든지 여러분도 활용할 수 있고요. 네, 이번에는 수학입니다. 수학은 대표적인 격시대회 말고 오답노트가 있는데요. 1, 2학년 학생 중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오답노트를 배부하고요. 스스로 오답노트를 작성해서 학력 향상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답노트가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당연히 생기부의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도 기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학 결과물 발표대회가 있는데요. 이거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2명 이상이 포함된 팀을 구성해서 수학과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고 2개월 이상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소논문을 작성하고 파워포인트를 제작해서 동료 학생들과 선생님들 앞에서 발표하는 활동인데 굉장히 수준 높은 사고와 논리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마지막으로 AI를 이용한 프로그램 수학학습인데요. 1, 2학년 학생 중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요. 컴퓨터나 휴대폰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제시된 문제를 풀고 그 결과를 AI를 통해서 분석해서 다음에 학습할 문제를 제공하는 것으로 학생 개개인의 취약 개념에 집중하고 양보다는 질에 초점을 맞춘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네, 수학연구 발표대회, 지금은 수학 결과물 발표회 개념이고요. 수학 클리닉 아이들 멘토링 활동입니다. 네, 과학 교과 심화 활동인데요.
과학 경시대 외에 별밤 캠프, 즉 야간에 밤에 천문 관측 활동을 통해서 밤하늘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또 천문학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캠프고요. 지질 탐사는 경기도 지구과학 교과 연구에 연계하여서 경기 인근 지역의 지층을 탐사하면서 교과서 속에 있는 지식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면적 측량 활동은 손바닥이나 학교 운동장의 면적을 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 분야를 융합하여 창의적 생각을 기를 수 있고요. 3D 프린팅은 너무 잘 아시죠? 3차원 물체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프로그래밍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결정 성장 활동은 순수한 단결적 물질을 성장하는 과정에서 순물질의 규칙성과 아름다움을 느끼는 그런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항공역학교실은 덕업을 일치시킨 전문가를 모시고 항공역학과 덕업일치에 대한 직업 강연을 통해서 아이들의 과학적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별밤 캠프 사진이고요. 저희 학교 선생님께서 직접 촬영하고 계시는 사진입니다. 화학원정대고요. 네, 사회교과 심화활동입니다. 경제경시대에는 경제원리의 이해를 통해서 아이들의 논리적 해결 방향을 좀 모색하고 경제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프로젝트 수업은 수업 시간에 학생 스스로가 모둠을 구성해서 주제에 따른 자료를 제작하고 발표하는 그런 기획을 제공합니다. 세계를 읽다는 평소 아이들이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분야가 특화된 지역의 이야기를 PPT나 보고서나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결과물로 제출을 함으로써 아이들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서양 철학, 동양 철학을 만나다는 포스터나 캘리그라피 등의 자유로운 형식 등으로 진행을 하면서 전시회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철학자들의 사상과 명언을 알리는 활동으로 우리가 늘 멀리게만 느껴졌던 철학에 보다 가까워질 수 있도록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경제토론대회 동양 철학을 만나다 아이들이 만든 작품입니다. 네, 저희 학교는 예체능 교과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요. 체육교과와 미술교과, 음악교과를 보시면 체육에서 스키 보드캠프, 스포츠클럽, 스포츠 스타트업, 창작댄스 축제, 진로 집중 과정이 있고요. 미술에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창의력 미술 재능 기부가 있고 창의미술교실, 네트워크 미술교실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음악은 라우나제 음악회가 있습니다. 체육 중에서 창작댄스 경연대회는요. 사실 이 사진은 재작년 저희 반 아이들 사진인데요. 작년에는 아쉽게도 못했습니다. 올해도 못했고요. 아이들이 직접 노래도 선곡하고 안무를 창작해서 참여하는 건데요. 사실 좀 힘들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이 배우고 단합도 되면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작년과 올해 못해서 정말 아쉽습니다. 여러분부터는 꼭 다시 하면 좋겠어요. 네, 이거는 스포츠 스타트업이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스포츠 관련 창업 우수 사례를 발굴해서 계절 스포츠 경험을 통해서 진로를 탐색하고 체육 진로 쪽으로 흥미를 검사하고 유형별로 전문가들의 특강과 체육 관련 공공기관을 탐방하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이번에는 라우나즈 음악회인데요. 저희 거의 가을에 항상 했었는데 성악과 기악, 서양음악과 국악, 클래식과 실용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재학생, 졸업생, 학부모님 모두 하나가 되는 그런 우송 음악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공공미술 프로젝트인데요. 공공미술 강좌라든지 또 마을과 함께 꿈꾸는 공공미술을 실현하는 프로젝트인데 우리 아이들의 작품입니다. 네, 이번에는 특성화된 진로진학 맞춤 동아리 활동들입니다. 인문사회, 자연과학, 예술체육 등 약 100여 개의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학생 자치활동 및 여기 동아리를 보시면 다양한 종류의 각 섹션별로 이렇게 동아리들이 있죠. 자, 여러분은 어떤 동아리에 관심 있으신가요? 한번 눈여겨봐 주시죠. 각 분야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100여 개가 되는 동아리가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은 자율동아리 입시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수요 동아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진로와 진학에 맞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신입생일 때는 어떤 동아리가 좋은지 파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입학하기 전에 2월 달에 동아리 부스를 열어서 박람회처럼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동아리 선배들이 나와서 각 동아리를 소개해 주는데 저희가 또 오래 못했어요. 이 또한 여러분이 입학할 때는 꼭 다시 재개됐으면 좋겠네요. 자, 이번에는 다양한 지금 이제 동아리 중에서 여러 파트별로 조금 보여드릴 건데, 영어 관련 이제 동아리들, 영재신문반이라든지 뭐 영어 독서 클럽도 있고요. 또 여기에서는 이제 언론 관련된 동아리 중에서 뭐 미디어 우성, 방송반, 뭐 사이버 외교사절단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네, 역사 동아리 아비하는 동아리인데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내 것과 내 것이 아닌 것을 알아가자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내 것을 먼저 알아야 남의 것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 동아리에서는 연사회 역사 탐방과 한국사 검정 능력 시험까지 대비하고 또 격주로 다양한 역사 토론이나 사료 조사를 실시하는 등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법 관련 동아리들이고요. 네, 우리 학교에도 굉장히 교직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네, 교직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동아리입니다. 네, 이번에는 과학 동아리들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굉장히 많은 동아리들이 있죠. 각 동아리에서 하는 굉장히 주된 활동들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여러분은 어떤 동아리에 관심이 있는지 계속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순수학문 동아리로서 아이들이 정말 순수하게 그 학문에 대한 어떤 매력을 느껴서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동아리들입니다. 네, 이번에는 진로 진학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과정 박람회인데요. 고교학점제 운영과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아이들이 자신의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는 걸 돕기 위해서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 행수로 나누었는데요.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 설명회와 교과 설명회, 그리고 학부모 교육과정 설명회입니다. 먼저 교육과정의 설명을 들은 후 2학년 선배들로 구성된 교육과정 지원단이 각 교실에 방문하여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였고요. 교과 설명회에서는 국영수사과 예체능, 교과별로 마련된 체험교실에서 교과별 과목 구성, 개설 예정 과목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다양한 교과별 활동 등을 안내했습니다. 1학년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어떻게 선택할지, 앞으로 학업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지에 대해서 구상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겠죠. 마지막으로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는 온라인을 통해서 줌으로 설명회를 개최해서 우성인의 굉장히 다양한 그런 교육과정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또 학교에 대한 신뢰를 굳건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각 학년별 학부모 아카데미입니다. 매해 저희는 1, 2, 3학년 학부모님들을 위한 학부모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본교 입시 결과 분석 및 대입의 어떤 변화나 특징을 분석하고 학생부 관리 전략과 수시 합격 사례에 나온 주요 활동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1년에 각 학년별로 1회씩 진행이 됩니다. 이거는 1대1 진로 진학 컨설팅 사업인데요. 경기도 진학지원단 광역 리더 선생님들을 모셔서 이분들은 모두 현직 고등학교 선생님들이시거든요. 신청 학생들의 생활기록 및 모의고사 성적과 사전 질문지를 먼저 이 선생님들께 보낸 후에 학부모님과 학생이 함께 1대1로 컨설팅을 이 선생님이 분석한 후에 받습니다. 대입별 전형 정보라든지 개인별 맞춤형으로 지원 전략을 제공해 주시고 아이들의 적성과 소질을 고려해서 교과 통합형 진로를 설계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수시 결과 분석 및 입시 설명회는 학생들을 위한 거고요. 12월에 기말고사가 끝난 후에 각 다음 학년으로 진급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대입 입시에 대한 내용과 선배들의 수시 합격사를 보여주면서 학업에 대한 동기를 더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학교의 자랑인데요. 3학년을 대상으로 모의 심층 면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참 저희 진행 중이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한 학생들의 심층 모의 면접에 대비해서 대학교 면접 장소와 굉장히 유사하게 설치하여 지도합니다. 사전에 모의 면접을 실시해서 촬영된 영상을 분석한 후에 학생들에게 개별적인 지도를 실시를 하면 아이들이 무엇이 부족한지 그러한 결점을 찾고 또 고칠 수 있도록 안내하는데요. 실제로 학생들이 모의 면접을 한 후에 실전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학과 직업인 멘토링 활동은 보통 1학년 때 진행을 하는데요. 의왕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아이들의 전공과 미래 전공과 진로에 대해서 관심 있는 그런 대학생 멘토와 또 직업인들을 초청하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졸업생 멘토링 활동은 저희 학교의 자랑스러운 선배들이 돌아와서 본인의 고등학교 생활과 또 공부했던 방법들, 대학교에서의 생활, 주의해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1대1로 그룹별로 이렇게 안내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진로학습 캠프는요, 수련회 형태인데요. 1학년 때 저희 아이들이 진행을 했던 건데 사실은 단순히 가서 수련회로 그냥 즐겁게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전공과 진로에 관련된 체험을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같이 곁들여져 있습니다. 대학 탐방은 1학년 1번, 2학년 1번, 총 2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성 화면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인데요. 해외탐방 주제별 체험학습입니다. 수학여행이고요. 사실 작년과 올해는 실시하지 못했는데 재작년에 중국, 일본, 제주도 세 지역으로 나뉘어서 갔는데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단순히 해외여행이 아니고요. 현지 고등학교를 방문하여서 거기 친구들과 서로 활발한 교류를 통해서 아이들이 서로 소통하고 또 국제적인 사회적 교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 여러분이 고등학생이 됐을 때는 꼭 다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본 학교 방문했을 때 친구들과 사진 찍은 거고요. 네, 여기는 대만 고등학교 방문한 사진입니다. 네, 청소년 감동 캠프입니다. 청소년 감동 캠프는 전국에서 최다로 저희가 실시했을 정도로 굉장히 오래되었는데요. 사실 요즘에는 아이들과 부모님이 대화할 시간이 많이 줄어들고 서로에게 묵었던 감정을 풀 기회가 별로 없는데 이러한 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부모님과 아이들의 관계를 더 회복시키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데요. 작년과 올해 코로나19로 저희가 이런 시국에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참여해서 부모님께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꼭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고요. 이 프로그램의 구성은 일단 거기 강사 선생님들께서 강의하고 또 나눠주시고요. 레크레이션, 서로 편지 쓰는 사랑의 글쓰기, 세족식, 촛불 예식 등으로 순서를 진행하는데 세족식과 촛불 예식 등에는 거의 부모님과 아이들이 이렇게 서로 껴안고 부둥켜 서로 얘기하고 울면서 굉장히 감동적인 순간들이 많거든요. 여러분도 꼭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좋겠습니다. 네, 감동 캠프 사진이고요. 문화체험입니다. 문화체험은 대학 탐방 이후에 오후에 가는 체험이고요. 보통 인문계 학생들은 미술관이나 박물관, 이곳은 서대문 역사박물관인데 이렇게 방문을 하고요. 이과 학생들은 자연사 박물관이나 기업이나 여기는 기흥에 있는 삼성 이노베이션입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꽁꽁 숨겨두었는데 저희 1학년 때 테마별 체험학습 있거든요. 그래서 반별로 진행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에버랜드 같이 가서 하루 정도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기도 합니다. 전국 감사편지 공모전인데요. 저희가 평소에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하지 못했던 그런 마음을 감사편지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해주는데, 이번에 저희 참여했는데 저희 학교 아이가 또 당선이 되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음성꽃 동네 봉사활동입니다. 여러분은 사실 개인 봉사가 인정이 되지 않아서 이 꽃동네 봉사활동이 나중에 학교 자체 내에서 저희가 추진하는 프로그램이 되면은 참여할 수 있는데, 실제로 여기 참여했던 선배들은 굉장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봉사활동을 갔다 와서는 본인의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베풀는데 얼마나 보람을 느끼는지 그런 감정들이 생겨서 한 번 봉사를 했던 아이들은 또 한 번 다시 또 봉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2021학년도 수시 합격 사례 주요 활동 내용을 보실 건데요. 지금까지 보셨던 많은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입시에 반영이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시도록 할게요. 네, 지금부터는 한번 쭉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서 언급되었던 어떤 활동들이 있었는지, 확실히 내신 1.23 등급이지만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이 많죠. 수상 실적도 좋고요. 임원도 했고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록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학생이고요. 마찬가지로 의예과와 수의학, 한의학 모두 다 합격한 친구인데요. 1.42 등급의 교과 전형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활동들에서 참여를 했고요. 수상 실적도 굉장히 좋으네요. 네, 고려대 한문학과 친구이고요. 1.95로 학교 추천 교과 전형으로 들어갔습니다. 활동들 살펴봐 주시고요. 네, 고려대 보건환경융합과학부 1.98로 또 다양한 활동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1.86인 이 친구 이화여대 영어 영문부터 여러 대학에 합격을 했네요. 역시나 굉장히 어문 쪽으로 활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육사와 인하대의 사회인프라공학과 합격한 2.67인 이 친구는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으로 합격을 했는데요. 활동들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는 덜 하지만 그래도 본인에게 필요한 활동들은 다 잘 챙겨서 활동했던 것 같습니다. 네, 숙대와 국민대에 합격한 이 친구 3.43인데도 다양한 활동들에 힘입어서 이렇게 합격을 했고요. 외대, 세르비아, 크로아티아어가 이 3.2인 이 친구가 합격한 거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 활동들에 힘입어서 갈 수 있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